자, 그래서 PC는 냅두고 이제 다시 스마트폰 기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레이아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GMB 그대로 살릴 거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대로 살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기능을 살짝 가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이건 이제 주석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이 자리에다가 저는 태그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메뉴 뭐 아니면 내비 btn 하나 영역 만들어주고, 버튼 요소에다가 타입 버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메뉴의 아이콘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그런 기능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자는 필요 없으니까 스펜으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 또는 뭐 내비게이션 버튼. 자, 어차피 버튼이니까 버튼의 글자는 필요 없겠죠. 아, 그러네요. 블라인드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군요. 그리고 스펜. 마음이 급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태그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실 테니까 똑같이 그냥 아이태그로 사용하고요. 여기다가 아이콘, 아이고, 클래스 이름으로, 자, 메뉴 바 뭐 이렇게 써줄게요. 자, 자, 그럼 이 형태를 기준으로 레이아웃 한번 쓱 변경해서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내비 박스에 들어가는, 자, 요 내비 btn 사이즈나 위치부터 찾아서 뭔가를 잡아줘야겠죠. 자, 두 가지 기준으로 잡아서 사용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으니, 자, 하나로 뭉쳐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스크린에선 1279, 1279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래도 768까지로 할게요. 자, 768 기준에서는 배경 색깔을 빨간색으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몇몇 기능들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내비 박스부터, 자, 추가적인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GMB는 우선은 디스플레이 논 해서 날려주도록 하고요. 자, 내비 박스의 경우는 위쪽에 있는 기능에서 가로값 오토 써놨습니다. 뭐 똑같이 가로값 오토 갈 거고, 자, 높이값 100% 패딩이 들어있네요. 패딩 필요 없다, 지울 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냅두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건들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내비 btn으로 최소한으로 디자인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값 2rem 정도에, 좀 작으려나 2.5 rem에 높이값 2.5 rem 쓰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이즈를 막 픽셀과 rem 마구잡이 쓰지 마시고 나중에 이쁘게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구분용으로 해줘야 되니까, 자, 컬러를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스가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겠죠. 약간의 패딩은 좀 필요하긴 하겠군요. 자, 위아래 0.5 rem 해서 전체적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버튼 요소가 하나 필요하니까 버튼을 줘서 가로값, 높이값, 사이즈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나올 겁니다. 자, 색깔도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스펜 말고 메뉴 바라고 하는 i 요소를 가지고 사용할 건데요.
블록화 처리하고요. 가로값 100% 만들어 줄 겁니다. 높이값 사이즈를 주려고 원하신다면 얘 자체를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색깔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형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생긴 거 보이시죠? 버튼 요소이기 때문에 버튼 자체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무조건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본 성향이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저는 여기다 하셔도 되고 버튼에다 하셔도 되고 자유예요. 어디다 하시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 메뉴 바에다가 쓰겠습니다. 비포 그리고 애프터 두 개짜리 한 개짜리 다 알고 계시니까 두 개짜리만 쓰겠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사용하시면 안에 들어가는 라인은 컨텐트 기능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능 자체를 그대로 끌고 와서 사용해라 라는 어떤 옵션을 하나 줄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서스를 쓰는 분들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 기법이기 때문에 믹스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3개의 라인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좀 더 두꺼워진 거 자, 느낌 좀 있을까요? 비포, 애프터. 자,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은 잠깐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3개 라인이 들어가 있겠죠. 자, 검은색은 가운데 배경이라서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걸 뭐 할 거냐면 버튼을 기준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relative 버튼의 포지션 relative를 사용했습니다. 버튼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래스 감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i에다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버튼은 이제 인라인 블럭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비포와 애프터에다가는 저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할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럭이 먼저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위치를 작업을 해볼 건데요. 아니다. 제가 그냥 컨트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메뉴 바 요 아이택에다 그냥 포지션 relative를 걸어줄게요. 이게 컨트롤하기 좀 더 편해서. 자, 그러면 레프트 비포에다가 뭘 할 거냐면 탑 제로, 그 다음에 레프트 제로. 마찬가지 애프터도 똑같이 줄게요. 자, 포지션 자꾸 옮겨드려서 좀 죄송해요. 그럼 모두 다 같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잉? 자, 위드 43번째 줄 제가 열어냈군요. 자, 종료 안 해서 같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같은 곳에 모여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자, 이제 펼쳐보게 할게요. 버텀을 이용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또는 트랜스폼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 값으로 마이너스 1 알리에 얘는 그냥 1 알리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움직이게 해놨죠. 자, 이때 메뉴 바에서 클래스 이름이 또는 버튼에다 내비 버튼에 이름이 하나 들어가면 on 다른 거 말고
트랜스폼에 자, 입자 애프터도 자 트랜스폼 둘 다 사실은 같이 같아요. 트랜슬레이트는 모두 0으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온이 붙으면. 자, 그래서 오늘 직접 한번 붙여볼 겁니다. 내비바, 메뉴바, 메뉴바가 어딨니? 그리고 내비 btn 있군요. 온. 자, 위치가 헷갈려서 요거죠. 자, 버튼을 감싸고 있는 div에다가 그냥 클래스 on을 썼어요. 그러면은 위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무엇을 로테이트 이게 45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45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각도를 더 틀어주시는 게 좀 더 이쁘기는 해요. 근데 뭐 지금은 운이 좋았는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단 길이가 조금 짧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살짝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X값만 약간 20% 정도 늘려주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겠죠. 요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로테이트 각도를 좀 더 조절하기는 해요. 아니면 뭐 가로값을 좀 더 늘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가로값 120%. 아쉽게도 위치가 조금 틀어지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건 어차피 위치 조절하면 되는 거라서. 자, 일단 요렇게 할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누구 기준이 됐던 메뉴 바에 대해서는 높이 값을 제로로 줄 거예요. 언제? 이때. 이렇게. 저는 위아래로는 살아있겠는데 만약에 가로로 줄인다 그러면은 그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능은 하지만 다른 아이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부모 따라가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컨트롤 하려면 렐러티브 위치를 바꾸고 위치 바꾸고 조금 더 신경 써야겠죠.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이제 진짜로 움직임 애니메이션이 필요할 때니까 비포에도 애프터에도 그 다음에 클래스 메뉴 바에도 세 개 모두 공통적으로 쓰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바로 트랜지션 올 애니메이션 살짝 쓸 수 있는 기능이겠죠. 0.3초라고 썼습니다만 시간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리니어 썼지만 뭐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할 거냐? 단순한 애니메이션일 뿐이에요. 자, 여기 온 넣다 뺐다 해볼게요.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더 이쁘게 바꾸시려면 뭐 더 이쁘게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들어가는 색깔은 똑같아요. 동일해야 좀 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지니까
바꿔놓고 수익. 자, 요게 이제 단순한 디자인용이에요. 단순한 디자인용이고 실제 기능은 이 GMB를 이제 포지션 위치 잡아주고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요 클래스 on이 붙고 안 붙고에 대해서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게 할 건데 클래스 on이 붙으면 그 뒤에 있는 GMB를 보여주게 하면 되겠죠. 자, GMB를 이제 디스플레이 논 잠깐 지워놓고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MB에 들어가는 데이터 내용을 자,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괜찮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조금 더 이쁘게 뭔가를 정리를 해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누구도 저기 위에 서브 리스트도 일단은 보이게 해놓고 사용을 해야겠네요. 자, 서브 리스트도 디스플레이 블럭을 걸어 놨고요. 그럼 결과 확인하시면 쪼로록 나오게 됩니다. 이때 GMB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굳이 가로로 배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은 공간이 좁아서라도 위아래로 배치가 돼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아마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위쪽에 해놓은 상태니까. 자, 저스티파이 컨텐트와 방향성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우리가 써야 되는 컬럼. 저스티파이 컨텐트가 아니죠? 맞나? 맞나요, 이거? 그렇죠. 디렉션이죠. 방향이죠. 자, 이거는 플렉스 스타트고 플렉스 액션 해서 컬럼으로 바꿔주시면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왼쪽 첫 번째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마진 레프트에 걸려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li들 마진 레프트 제로 모두 다 마진 레프트를 없애주면 처리가 되겠죠. 대신에 위쪽에 공간을 조금 띄워 주셔야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높이값 확인해 주시면 L에 자 됐다 조그맣게 높이값이 처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래서 클래스 자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한번 잠깐 보면 얘를 감싸고 있는 자, 이 GMB를 감싸고 있는 내비 박스 자체가 일단은 작아요. 내비 박스 자체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비 박스의 높이 값도 쭉쭉쭉 올라가서 5도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실은 내비 BTN 자체는요 포지션이 들어가서 레러티브로 Z인덱스 값을 통해서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뭐 엄청 많이는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앞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야 자, GMB 자체도 포지션을 제가 걸어줄 수가 있는데요. 앱솔루트를 걸어서 가로값 사이즈를 걸고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이때 높이값은 100%줄 거냐 말 거냐는 헤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얘를 픽스드로 하실 거라면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GMB를 픽스드로 바꿨어요. GMB를 픽스드로 바꾸신다면은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값과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게 흠인데요.
자, 그럴 때는 탑 제로 수정할 겁니다. 라이트 제로라고 우선은 쓰겠습니다. 자, 왜 수정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요 위치에 요 아이들의 왼쪽에 지금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겹치겠죠. 왜?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뭐 플렉스 위치 값을 바꾸시는 순간 어딘가에 겹쳐지게 될 거니까요. 자, 얼라인도 수정해 줘야겠네요. 플렉스 그리고 스타트는 그대로 두고 얼라인 아이템 한 줄이니까 자, 플렉스 엔드 그러면 오른쪽 끝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겹칩니다. 자, 이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잘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썼는지. 자, 이것부터 먼저 쓰겠네요. 자, 그래서 위에 공간을 조금 띄워 주셔야 합니다. 포지션 다음에 사이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헤딩 탑 위쪽으로 공간을 조금 띄워주겠습니다. 3.5나 4 REM 정도 띄워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써봤고요. 확인해보면 조금 더 내리는 게 좋겠네요. 4.2 REM 정도로 띄우면 넉넉하게 그냥 5 가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애매하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패딩 탑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패딩을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패딩 이 REM이자 패딩 탑을 걸어 주신다면은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을 당연히 만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더 디자인 이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제가 딱히 이야기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뭐 여기 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체크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GMB 안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브 리스트는 디스플레이 논 걸었다가 실제로는 이제 나타나게 하는 형상을 많이 만들 테니까 이제서야 디스플레이 논을 걸면 거기에 맞춰서 기능이 수행하게끔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위쪽에 뭐가 하나 살짝 걸리는 게 퍼스트 차일드 마진이 하나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게 있네요. 자, 첫 번째만 마진 0 걸어 놓은 것 때문에 밑에 안 걸리는 게 있었군요. 그럼 뭐 이렇게 가면 되죠. li에 위에 걸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퍼스트 차일드 마진 오토 그러면 알아서 처리되게 하고 여기 있는 기능을 따라서 수행되게끔 하려고 했으나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군요. 그냥 위에 거를 바꿔 놓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에 거에서 퍼스트 마진 레프트를 있던 거 그대로 요거 체크해 놓고 우리가 써야 되는 쪽으로 내려와서 마진 레프트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 아래쪽에 있는 마진 어디 갔죠? 여기 있다. 네. li의 first child. 근데 어차피 마진 레프트 똑같이 제로면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수행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 위쪽에 올라가서 이 NAVBTN은 위에서 필요 없잖아요, 사실 PC에서는. 그러니까 헤드박스에 내비박스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NAVBTN은 디스플레이 노
at 루트가 필요하다면 at 루트. 그럼 이것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이 무조건 써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니 아래쪽에 우리가 써야 되는 미디어 쿼리로 내려가서 enable btn은 디스플레이 블럭. 지금은 요건 PC예요. PC일 때는 마우스 올리면 나타납니다. 요거는 스마트 기기죠. 스마트 기기일 때는 그냥 올릴 때는 안 먹어요. 하지만 요거를 툭 하고 누르면 보이시나요? 먹어요. 근데 먹는데 이상하게 먹죠? 왜냐? 클릭과 마우스 올리는 게 동시에 먹는 거예요. 클릭과 마우스 올리는 게 동시에 먹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쓰느냐? 이 A를 클릭이 안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변을 클릭해서 동작이 되게 만들거나, 여기 끝에 그래서 삼각형 같은 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이 더 있어요 라는 인식도 있지만 얘를 클릭하면 이동이 되니까 다른 데 클릭하세요 라는 해석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조금 있다는 거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살짝 드립니다. 자, 그걸 막으려면 이제 JS에서 다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내용도 쭉 한번 훑어보시고, 자, 타이틀 영역 하나만 구분이 안 가니까 색깔 하나 넣어서 이렇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디스플레이에 논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비 btn 자체에다가 자, 기능을 줘서 사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이비 btn on이 들어가면 GMB가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는 거고 그냥은 디스플레이 논이 될 겁니다. 여기다 한꺼번에 같이 쓸게요. 되면 그 뒤에 있는 클래스 GMB는 디스플레이 블럭 해라 라는 옵션을 추가로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요거죠. 네이비 btn이 오늘 넣었다 뺐다 하면 해결이 되겠죠. 저는 싫어요. 그냥 네이비 박스에다 할래요. 그러셔도 돼요. 다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모바일에서 버튼에 클래스 오늘 넣었다 뺐다 처리할 거라서 기능 추가, 이제 모바일 영역에서 사용할 JS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PC는 지금 쓸 거 아니니까 당연히 주석. 그래서 모바일, 자, rwd 대비 모바일.js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나리오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에서 누구, 자, 마찬가지 네비 박스, 자, id 네비 박스 내부의 누구를 네비 btn 을 클릭시. 자, 클릭하면은 누가 해당하는 요소에 온 처리를 넣다 빼라 하는 기능을 만들어 주자. 뭐 이거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으로 보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몇 개 들어있거나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능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똑같이 네비 박스 하나 필요하니까 자, 변수
선택하고요. 컨스트 엘리먼트 내비 박스는 도큐먼트 닷 쿼리 셀렉터 선택. 자, 다른 기능 다 건너뛰고 우리는 내비 btn을 사용할 거니까 const element 내비 btn 엘리먼트 내비 박스에 있는 i를 선택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i를 클릭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처리 엘리먼트 내비 아이고 버튼을 add event listener 엄밀히 말하면 얘가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는 거긴 하지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클래스 리스트 토글 온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첫 번째 옵션 네임을 통해서 이름의 교체를 외부에서 인식된 변수 이름으로 어떤 값으로 쓰게끔 해 줄 거고,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수행이 되죠. 우리는 실제로 빼야 되는 거니까 on 사라져 있으면 되고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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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잘 됐네요. 아주 기능이 잘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 포커스를 썼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는 포커스를 잡을 수가 사실은 없죠. 왜냐면 버튼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둘 다 버튼이라고 잡아주는 게 좋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children이라고 써서 내비게이션 btn이라고 하는 i의 자식인 버튼이라고 언급. 자, 포커스가 된 것만으로도 나타나게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바로 쓰셔도 사실상은 문제는 없겠죠. 추가적인 기능으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요 GMB 타이틀 안에 A에 포커스가 되면 안에 있는 아이들을 나타나게 만들어라. 포커스가 아니라 뭐 클릭했다면 나타나게 만들어라 라는 기능까지 JS에 구현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단순하게 클래스 이름이 부여되면 동작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굉장히 전혀 문제가 없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뭐 약간의 지금 에러나는 것도 몇 개 있긴 있어요. 자,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기능을 처리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이 원활하게 갈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저는 최대한의 기능이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add 클래스와 remove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곳에. 그렇기 때문에 썼을 때 사실상의 불편함은 없어요. 예. 전혀 뭐 불편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다행인 거죠. 그런데 가끔 사이트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const view option 똑같이 써야겠네요. 자. 이름은 순서를 맞춰야 되지. 옵션 뷰 블락.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이냐 디스플레이 논이냐 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SCSS에서 들어있는 여기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기능은 아무런 의미 없는 기능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다른 거 말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쓰고, 온이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블럭해라 말고 클릭하면 GMB에 블럭과 논을 걸어 주어라 라는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긴 토글로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저는 컨테인즈라고 쓰는 게 더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const ck 옵션 체크로 절을 내서 if 만약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존재한다면 누구를 여기 있는 GMB를 처리해라 라고 명령을 줄 거기 때문에 선택자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const el GNB는 document.query selector 해당하는 GMB에 스타일을 등록합니다. 스타일에 점 디스플레이를 만약에 사라지는 것도 쓰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자, 그럼 else 뷰가 아니라 논. 물론 당연히 사망으로 만들 수 있긴 하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복잡한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요거는 해석하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을 처리하는 게 또 양이 많아지므로 주석 걸겠습니다. 자, 클릭만 할게요. 그러면 클릭 에러가 났네요. 옵션 네임이 자,
아 이게 왜? 자, 세 개 다 켜야 되는군요. 자, 세 개 다 켜서 다시 갑니다. 띵, 띵. 제가 뭔가 잘못했네요. 디스플레이 논. 바보같이 됐군요. 없으면 그렇네요. 스타일로 체크할까요? 아니, 어차피 저거 모양 바꿔야 되니까 애드 같이 가야 되겠네요. 리무브. X와 는 모양은 바 모양은 해줘야 되니까 햄버거 메뉴. 자, 있니 없니를 판단해서 있으면 반대로 준 것 같은데. 자, 반대로 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줘야 되군요. 없으면 디스플레이 블럭과 함께 추가해라. 있으면 반대로 있으면 사라지고 빼라. 이렇게 줘야겠죠? 자, 느낌표 됩니다. 디스플레이 블럭과 논돼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오케이 잘 됐어. 어디 갔을까요? 새로 고침 필요하죠. 다시 보여드려요. 이 상태에서 클릭 나타났어요. 사라졌죠? 아까랑 기능이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해당하는 URL에 직접적으로 스타일을 매겨준 거예요. 직접적으로 스타일을 매겨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반응형을 움직였을 때 이 스타일을 제거하지 않으면 동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기능이 안 먹는다는 거죠. 뭘 한 게 있어야 처리가 될 텐데. 그럼 얘는 자체는 동작을 하겠죠. 그럼 나타난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무슨 괴상한 형태가 되냐라는 거죠. 다시 보여드려요. 눌렀어요. 사라졌어요. 안 되네. 그럼 블록 해놓고 움직이면 되겠지. 안 되네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날아갔네요. 이번에 새로 오지. 어디서 많이 보던 거랑 똑같죠 지금. 결국 핵심은 뭐냐? 내가 단순하게 클래스 이름만 부여하는 기능이었다면, 여기 네비 BTN에 들어가는 클래스 이름으로 부여하는 기능이었다면 그나마 해결이 조금 쉽지만,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여러 작업들을 직접적으로 CSS를 건드린다거나 직접적으로 뭔가 다른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사이즈가 변할 때마다 이 스타일 강제로 제거를 하거나 뭔가 처리하거나 해주시든지, 또한 HTML 문서에서 불필요한 아이들은 제거하거나 넣어라 하는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 놓았어야 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JS를 넣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던 기능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괴상하게 이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 즉 그때마다 내가 새로 고침해라. 나는 알지만 소비자는 모르더라.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소비자가 쓸 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JS를 넣다 뺐다, 필요한 HTML 문서를 넣다 뺐다 할 수 있게끔 컨트롤할 수 있는 반응형을 처리하는 JS 기능이 하나 더 필요하더라. 자,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밑에 있는 두 개의 JS는 위에 있는 여기 반응형을 체크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쓰게끔 해서 컨트롤을 직접적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서 헤더 안에 들어가는 파일은
뭐 그대로 쓴다고 해서 문제가 사실 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강제로 넣다 뺐다 할 때 좀 더 깔끔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분리해서 써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